오늘도 먼저 정의사회 구현을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의 우리 공동 대표님이신 김성진 부산대학 교수님, 오늘 부산에서 말씀하십니다. 토요일은 서울에 와서 활동하시고 정말 너무나 몸이 부서져라 지금 좌파 국정 난동 세력과 싸우고 계신 우리 김성진 교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중공의 이런 패권, 이런 문제에 관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화상국민대회를 시청하시는 자유파 애국시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서 이 고국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노심초사하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대 김성진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중국 공산당에도 정확하게는 중국 공산당의 세계 패권 야욕에 부역을 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이 여러 가지 형태로 세계 패권을 장악하려는 시도, 특히 한국에 대한 문화, 경제, 역사, 교육, 국방 등 각 분야에서의 침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문화 침탈의 대표적인 사례는 한복, 김치, 태권도 이런 것이 중국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이 원조 시비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강원도 차이나타운 이런 거야말로 문화를 통한 침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강원도 차이나타운뿐만 아니라 평택이라든지 많이 지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경제 침탈은 우리가 중국에서 그렇게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은데 문재인이 중국에 가서 우리도 좀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1대1로가 우리 대한민국에 작용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사실은 강원도 차이나타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광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태양광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를 의미하죠. 근데 이제 북한의 김일성 생일을 우리가 태양절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공산주의 내지는 유사 전체주의에서 태양을 강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시진핑부터 시작된 거는 그 앞에부터 되긴 했지만은 지금은 태양광이 거의 중국의 주도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한국에서의 태양광, 특히 그 문재인 정권이 태양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중국이 문재인 정권을 앞세워서 우리 나라에 대한 경제 침탈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침탈은 아시다시피 동북공정이죠. 그 동북공정하고 그 뒤에 이제 그 조선 구마사, 그러니까 SBS의 드라마, 거기에서 말도 안 되는 걸로 해서 방영을 하다가 3일 만에 중단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리고 이제 교육 침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대학에 지금 23곳인가 하는 곳에 공자학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있는 부산만 하더라도 동서대하고 동아대에서 공자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산고가 거기에는 공자학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공자 없는 공자학원, 이거야말로 코미디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중국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국방 침탈은 아시다시피 중국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를 365일 24시간 내내 감시를 하면서도 우리가 이제 사드를 통해서 자위적인 수단으로 사드를 배치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극단적인 반대를 하고, 거기에 놀아나는 사람들이
사드 그 운영 부대를 못 살게 구는 이런 것이야말로 이거는 저기 좌파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아니면 달리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으로 대표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발언 시간이 좀 한정이 돼 있고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주로 이제 태양광 그리고 강원도 차이나타운 요거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4.7 보선의 압승에 따라서 이 서울시장이 보수 우파 오세훈 시장으로 바뀌면서 박원순 시장 체제에서의 비상식적인 예산 집행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언론 보도를 따를 것 같으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 직전, 그러니까 2016년 말부터로 보이는데 지난 5년 동안 서울시가 지원하는 시민단체가 2016년에는 1,433개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2020년 3,339개로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에 무려 거의 2.5배 정도가 늘어난 것이죠. 그런데 그 5년 동안 지원한 예산이 합하면은 7,111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평균적으로 1,420억 원이 시민단체에 지원에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관변 시민단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서울시가 국민의 혈세를 써가면서 시민단체 양성소처럼 되어버린 것이죠. 이른바 우리가 보통 말할 때에 이제 생태계, 박원순이 만든 생태계라는 것입니다. 박원순의 서울시는 시민단체에 대한 편법적인 지원과는 별도로 운동권 출신의 활동자가 주로 경영하는 사업에도 막대한 사업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좌파 운동권의 일부로 불리는 김어준의 경우 요즘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하루에 이제 뭐 200만 원씩을 지급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김어준의 경우에 지난 5년 동안의 교통방송 출연료가 무려 23억 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용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김어준이 교통방송 TBS에서 맡고 있는 프로그램이 뉴스 공장입니다. 공장이 뭡니까? 공장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뉴스에 공장이라는 말을 붙였냐? 그러니까 사실 그대로 전달을 해야 하는 뉴스에 공장이라는 말을 붙인 것 자체가 주문자, 즉 정권의 입맛대로 뉴스를 만들어서 생산한다. 이런 뜻을 암시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좌익 권력기관들이 김어준의 뉴스공장 못지않게 복마전 수준으로 조금 아까 우리 노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복마전입니다. 이거 서울시 예산을 멋대로 집행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태양광 발전 사업입니다. 이 태양광 발전 사업에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LH 그러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 출신 이 사람이 이제 국토부 장관이 되었죠. 이 국토부 장관이 된 이 LH 사장 출신인데 이 사람이 LH 사장이 되기 전에 서울시 주택공사 사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울주택공사의 사장으로 재직하던 중에 사실 변창흠 장관 이 양반은 그 박원순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서울시의 주택 그 공사 사장으로 있다가 이제 공을 인정받아 가지고 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됐고 그것이 이제 다시 국토부 장관으로 이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양반이 이제 서울주택공사 사장으로 재직할 때에 녹색 드림 협동조합 이 이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녹색 드림 협동조합 그리고 서울시민 햇볕 발전 협동조합 그리고 이제 해드림 요즘에는 썬몰로 바꿨는데 해드림 협동조합 이 세 개의 태양광 업체에다가 이권을 몰아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곳의 태양광 업체가 공교롭게도 다 운동권 출신들입니다. 근데 제가 전에 데이터를 보니까 서울시에서 발주한 태양광 관련 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얘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허인회입니다. 허인회는 아시다시피 586 운동권의 대부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지금 더불어민주당 그 전신에 새천년 민주당이 이런 데에 국회의원 후보로도 출마를 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운영하고 있는 것이 녹색 드림 협동조합이고, 지금 이제 그 구속되었나요? 그래서 수사를 받고 있죠. 수사를 받고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이걸 따가지고 또 하도급을 줬다는 겁니다. 이것에서 불법성이 드러나서 결국에는 지금 이제 벌을 받고 있는 중인데, 이 변창흠, 이 LH 사장, 그 앞에 서울 주택공사 사장, 그리고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그리고 지금 국토부 장관, 그렇게 문제가 돼도 아직까지 무엇이 잡혀 있는지 아직 이 인간을 지금 그대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무슨 흑막이 있어서 이렇게 결탁이 돼 가지고서 꼼짝 못 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2015년, 그러니까 2015년은 변창흠이가 LH 사장으로 취임한 건 2014년도거든요. 2014년도 다음에부터 이제 베란다 태양광 미니 발전소라고 하는 거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때는 464세대에 불과해요. 그런데 2018년도는 무려 22,290, 27세대나 됩니다.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거죠. 464세대에서 22,927세대로 급증했다. 무슨 흑막이 있느냐. 그런데 이 서울시에서 이러한 그 베란다 뭐 미니 발전소 태양광 사업에 이 업체들 몇 개의 운동권 출신들이 운영하는 이 업체의 수주를 몰아주기 위해서 사업 공고의 참여 기준을 수시로 변경을 해버렸어요. 이것이 이제 국회에서 드러났다는 거죠. 국민의힘 의원이 밝힌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태양광의 이권을 둘러싸고 허인회와 같은 좌파 운동권,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집권 세력, 그리고 중공, 그리고 이제 우리 국내의 친중 세력, 요런 그 비리의 삼각구도가 있다는 거죠. 이 비리의 삼각구도가 만들어져 있다는 이것이 문제다는 겁니다. 태양광 발전이 중국의 세계 패권 야용, 이것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은 최근에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미국 그리고 EU에서 중국의 신장 위구르족,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장 위구르족을 수용소에 가둬가지고 그 공장에서 생산한다는 거예요. 강제 노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문제를 삼아서 중국의 신장에서 만들어지는 태양광 패널, 그리고 그 핵심적인 재료가 되는 폴리실리콘, 이거는 불매하겠다, 이 발표를 해서 요거 때문에 이제 수면으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양광 패널이 기초 소재가 뭐냐 하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폴리실리콘인데, 이 폴리실리콘의 경우에 전 세계 생산량의 81%, 무려 81%가 그 이제 중국에서, 그러니까 459킬로톤인가 그렇게 됩니다. 이것을 전부 다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어요. 중국이 완전히 이걸 태양광 모듈 그리고 태양광 패널과 관련된 것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태양광 패널의 기초 소재인 폴리실리콘은 그렇게 이 중국에서 완전히 독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EU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은 태양광 패널의 대부분이 신장에서 생산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예외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태양광 모듈의 국산 점유율이
2019년에 79.8%였는데 2020년이 되면은 67.4%로 하락을 해요. 그런데 이 67.4%라고 하는 것도 국내에서 조립하는 거, 요거를 그냥 대충 말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국내 태양광의 거의 모든 것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산이 국산으로 둔갑을 한다든지 또는 국내에서 조립하는 경우도 국산으로 집계를 한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자, 호주산 소를 수입해서 석 달만 한국에서 기르면 국산소가 됩니다. 종류에 따라서 이거는 그냥 분류가,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핵심 소재는 전부 다 중국에서 갔다가 이거를 조립하는 수준인데도 이게 국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태양광 발전의 핵심적인 소재가 이 폴리실리콘인데 요것이 중국에서 거의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모든 거의 실익, 이거는 약간의 일부를 대한민국의 운동권 출신들이 가지고 나머지는 다 중국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2020년 기준으로 데이터가 있는데 전 세계의 이제 톱10, 우리가 톱10이라 하죠. 10개, 10대 기업, 그러니까 태양광 업체 톱10 가운데 한국의 하나솔루션이라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이 2, 3위권에 조금 있는데 물론 그것도 폴리 실리콘 이런 거를 감안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트남 2019년도에는 아니 2018년도에는 미국의 그 업체가 한 개 들어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베트남의 그 태양광 업체가 톱10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 사실을 보면은 다 이게 사실은 중국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 이거야말로 지금 그 세계 그 신재생에너지 요걸 가지고서 중국이 패권을 장악하고 요것과 관련된 것이 이제 김민수 본부장께서 아시겠지만은 그 케냐의 히토리오라든지 반도체 생산과 관련된 대부분이 케냐에 있어요. 케냐를 그 군사 원조로 한다든지 1대1로를 통해서 장악을 해버린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부정선거 지원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중국의 천인공노할 이 그 세계 패권 전략에 문재인 정권이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 이게 너무 끔찍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제 그 최대 규모로 그 태양광 발전하는 곳이 철원에 있는 곳인데, 철원에 있는 그 무슨 발전소죠? 그게 이제 그 철원의 발전소 이름이 모르겠는데 철원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가 200kW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거하고 거기에 있는 모듈 100%, 그리고 해남에 있는 발전소의 전지셀 100%, 그리고 전남의 영광발전소의 모듈하고 인버터 100%다 중국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광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중국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탈원전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내세워 가지고 원전 산업은 완전 사양화 시켜버리고 이것 대신에 태양광으로 하는데 그 태양광의 실익이 다 중국으로 넘어간다. 이거는 말 그대로 반역질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권 초기의 인사정책, 이거를 잠시 우리가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첫 번째로 주중대사로 발령받은 자가 누구냐면 노영민입니다. 노영민이 어떤 자입니까? 그 국회에서 그 카드 끌고 가지고 자기 시집 팔아먹은 그 자 아닙니까? 그때 문제가 돼가지고 국회의원을 못 하게 됐는데 이 자를 중국의 주중대사로 앉혔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중국 대사가로 있다가 2019년 1월 8일이죠. 그때 이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이제 부임을 하니까 국내 언론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태양광의 아버지가 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19년 1월이 언제냐? 이 원자력 발전소 이 조기 폐쇄와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된 시점입니다. 그때 이 인간이 주중대사를 마치고 이제 장하성한테 넘겨주고 이제 비서실장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국내 태양광 업체의 대부였던 노영민을 전 세계 태양광 시장을 독점하는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중국의 첫 번째 대사로 임명을 했다. 그리고 이제 노영민이가 주중대사를 있는 동안에 우리나라의 대규모의 아까 말했던 뭐 해남, 철원, 그리고 어디죠? 전라남도의 그쪽에 세계 요것들 전부 다 그쪽에 이런 것들이 이 주중대사를 있는 동안에 이게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이거는 진짜 끔찍한 일입니다. 그럼 도대체 중국의 시진핑 정권하고 그 다음에 이 문재인 정권하고 무슨 미략이 있었는가 이런 얘기를 한간에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나타운 1대1로 태양광, 원자력 발전, 그리고 이제 뭐 아시다시피 총선에서 중국이 활로 더 파티라는 게 결국 그 얘기 아닙니까? 중국이 개입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다 이게 뭐 너무나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모종의 거래 없이 미략 없이 가능했겠는가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노영민의 후임으로 주중대사 후임으로 누가 갔느냐? 소득 주도 성장 뭐 이상하죠. 소주 먹고 뭐 취한 건지 뭐 소주성 정책이라는데 이 소주 먹고 취한 이 이상한 정책을 황당한 이 정책으로 한국 경제 말아먹은 장하성이라는 자가 이 주중대사 후임으로 갔지 않습니까? 말썽이 많으니까 중국으로 보냈어요. 또 중국에 가가지고 무슨 짓을 하려고. 그래서 이 아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김수현 이제 장하성이 나간 다음에 그 자리를 김수현이 갔다가 그 뒤에 이어받은 사람이 이번에 전세금 뭐 올리고 해가지고 물러난 경질된 김상조 아닙니까? 이런 자들이 어떻게 태양광 관련해서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 정책이라는 미명하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의 원전 산업을 고사시켜가면서 강행하고 있는 이 태양광 발전 산업이라는 것이 도대체 중국의 세계 경제 패권 야욕에 이 문재인 정권이 팔을 걷어붙이고서 부역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종중 매국지를 자행하는 이면에는 대통령 문재인을 포함해서 현 집권 세력이 젊은 시절에 리영이라고 하죠. 자기 스스로 리라고 바로 이 성씨를 바꾼 리영이가 전환시대의 논리를 쓰고 이 전환시대의 논리하고 8억인가의 대화라는 이 황당한 책을 썼는데 이 시대적인 시대착오적인 저작물에 불치병 수준으로 감염된 게 아니냐. 사고가 오염이 됐다. 그래서 이 리영이처럼 대약진 운동 그리고 문화 대혁명 이러한 인류의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집단 광기 이거를 유도한 인류 최대의 최악의 학살자인 모택동을 추종하는 자들이 철부지 홍위병처럼 한국의 문화유산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최문순이가 하고 있는 철원 그 지역에 고인돌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선사유적지가 있는 이거를 무너뜨려 가면서 여기에다가 이
그 차이나타운 관련 사업을 진행한다. 이거는 정신 나간 자들이에요. 미친 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중국에 가서 혼밥 먹으면서 스스로 소국이다. 우리는 소국이다. 그래서 대국을 섬기겠다. 중국몽을 함께 하겠다. 1대1로에 우리도 끼워야 된다.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얘기, 이 대권 야욕에 사로잡힌 시진핑의 입에 우리 대한민국을 그대로 송두리째 집어넣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중국인 입국, 그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중국인 입국 금지 청원이 2020년 1월 23일에 시작되었는데, 이날 신북방과 1대1로를 연계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통해서 남북 철도를 추진해라, 이런 지시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지사인 최문순이가 결국 강원도 차이나타운을 충청도도, 경기도도, 인천도, 호남도 아닌 강원도에 왜 설치를 했을까? 이거를 건설을 추진했을까? 이거는 철저하게 문재인 정권의 이런 부역질에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문순이가 이제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최문순이 어디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 강원도에 건설되는 복합문화타운은 수천 년의 깊이와 폭을 가지고 있는 중국 문화를 강원도와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에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우리가 조 단위의 막대한 돈을, 예산을 써가면서 중국 문화를 왜 우리한테 소개를 합니까? 그러면 중국 관광객이 중국 문화를 보기 위해서 한국에 옵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뉴스를 보면서 훈민정음 창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반대한 최만리가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최문순으로 환생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좌파 언론과 운동권이 사상적 스승, 정신적 스승, 이렇게 추켜 세우고 있는 리옹이, 그리고 막스, 레닌, 이런 자들의 망령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 철저한 반공정신, 그리고 국가 번영을 위한 노력, 이런 업적, 이걸 제대로 알려서 이승만 대통령을 명예 회복시키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그 업적을 다시 한번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알려야 된다. 이것만이 중국과 중공의 세계 패권 야욕을 분쇄하고 대한민국이 자유진영의 국가들의 리더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루한 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민 교수님의 중국의 패권 전략과 문재인 정권,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문재인은 김정은에 대한 굴종과 간첩 혐의에 이어서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이 탈원전이라는 이런 그 올가미를 씌우고, 또 무슨 태양광 발전 장비를 들여온다, 뭐 한다, 모든 것을 지금 중국에다가 편의를 봐주고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중국에 종송시키는 이런 제2 21세기 매국노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천인공노란 이 용어가 무색할 지경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루속히 이 심판하는 날이 오기만을 고대할 뿐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말 단단히 마음의 결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